네, 9월 두 번째 주 통합사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우리 새로운 학자들 또 공부할 겁니다. 정의와 관련된 새로운 학자들 공부할 건데요. 가장 어려운 단원을 맞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부담스럽지 않은, 그리고 다소 쉬우면서도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니까요. 같이 공부하고요.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정의 단원에서는 일단 첫 번째, 낯선 학자들이 나온다. 두 번째, 낯선 학자들이 어려운 이론들을 얘기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낯선 학자들이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수업한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바로바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라는 종합적인 거를 생각해 봐도 지금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좀 그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쉽게 좀 구조화하고 그리고 진도를 많이 안 나가도록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그 내용을 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그리고 최대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어려운 사람 나오지만 많이 하진 않을 거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듣자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공동체주의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이 앞에 PPT에서 설명을 했었어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을 미리 하고, 그리고 자유주의의 대표자 해서 학자를 설명하고, 그래서 오늘은 공동체주의에 대한 내용을 따로 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학습지 출력한 거 보면요, 공동체주의에 대한 설명이 그 수업을 한 개 메모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주의의 대표 학자, 바로 맥킨타이어와 왈처. 선생님 오타예요. 맥킨타이어 매를 네, 어이가 아니라 아이로 써야 되는데 이 맥킨타이어와 왈처라는 두 학자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로운 사회의 모습은 이런 거다. 두 사람인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단원 역시 그 생활과 윤리를 공부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을 거라고 봐요. 선생님 믿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수능에서도 준비해야 할 중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가지고 좀 더 집중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래도 복습은 해봐야죠. 롤스와 노지. 물론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고 싶지 않은 거 압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 자유주의자인 롤스와 노직은 계속 반복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도 늘 어렵고 낯선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복습하고 들어갈게요. 그래서 롤스와 노직이 말한 대표적인 공통점 몇 가지를 한번 더 정리해 볼게요. 롤스와 노직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 공통점. 먼저 한번 여러분들 얘기해 볼까요? 이들은 모두 어느 사상의 대표자다?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유, 권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요시 여기고 이들의 보장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노직의 경우라 하더라도 좀 더 개인의 자유를 더 강조하는 노직의 경우라 하더라도요.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 무제한적 자유 보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 둘 다 공통점이죠. 이거는 롤스와 노직뿐만이 아니라 자유주의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에서는 무조건적 자유를 허용하진 않죠. 남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걸 허용하는 자유주의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주의는 개인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 중요해요. 그럼 나의 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는요. 뭐 또 사회에 위협이 되거나 사회 질서를 흐트리거나 뭐 이런 경우는요. 법에 의해서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실수를 안 하는데 노직은 유난히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자유의
한계가 없다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선생님 지난 시간에 한 번 더 얘기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 여러분들이 먼저 이 둘의 공통점은 이거죠. 과정이 공정하면 결과도 공정하다는 거. 과정상의 공정성이 보장된다면 결과상 나타나는 불평등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롤스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들이 협의했고 구성원들이 동의한 원칙에 의해서 분배했다면 결과가 소득의 차이가 있고 받은 몫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은 정당하다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직은 소득과, 그러니까 취득과 이전, 양도 과정상에서 결과가 공정하다면 그로 인해 생겨난 불평등함도 존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 선생님 여러 번 반복했지만 살짝 뒤집어서 얘기해 보자면 과정의 공정성이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적 정의를 주장한다는 거. 둘의 절차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큰 틀에서 보자면 절차적 정의. 과정이 공정하면 그로 인해 생겨난 결과도 공정하다고 본다는 거. 세 번째, 실수하는 친구들 간혹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 인정합니다. 국가 다 필요하다고 봐요. 하지만 역할의 차이는 좀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약간의 국가는 다 필요하지만 약간의 차이점, 그거를 선생님이 다음번 시트에 다시 준비해봤습니다. 표로 만들었습니다. 둘 다 국가 역할 인정. 하지만 롤스가 생각하는 국가의 일, 노직이 생각하는 국가의 일에서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단부부터 볼까요? 롤스는 복지국가를 지향합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국가가 다양한 정책을 이끌어가는 국가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노직은 최소 국가를 희망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국가야 불평등 최소화를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노력해라. 롤스고요. 노직은 국가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소유권, 그 중요한 소유권을 보호하는데 국가가 해줘. 질서 유지해줘. 그리고 취득 양도학 과정에 부정의가 있었어요. 정의롭지 못함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남의 걸 그냥 약탈해 간다거나 그건 부정이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해서 다시 돌려놓죠. 그래서 취득과 양도의 정의롭지 못한 부정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필요하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메모는 하진 않았는데 그러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국가의 역할을 인정하고 국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국가를 운영하는 데 쓰는 세금은 당연히 인정하겠죠. 그래서 노직은 모든 세금을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국가가 소유권도 보호하고 노직 얘기하고 있어요. 소유권 보호하고 취득 양도 등의 잘못된 부정의를 교정하는 역할을 노직이 하려면 적어도 거기에 필요한 세금은 필요하겠죠.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죠. 하지만 롤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롤스는 거기에 나아가서 불평등 최소화를 위해서 세금을 걷고 재분배 정책을 펴고 그런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그래서 재분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세금을 찬성하냐 반대하냐에 따라서 둘의 입장이 좀 달라진다는 거. 이 부분을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예, 댓글 남겨주세요. 선생님 메모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기 싫었지만은 한 번 더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 바로 공동체주의의 대표자 두 사람, 맥킨타이어와 왈처. 이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선생님 또 두 사람이고 또 그만큼 공부해야 되나요? 어려운 게 나오나요? 아니요. 이거는 쉽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수업, 오늘 이 두 사람의 정의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 모습, 정의로운 사회 모습에 대해서 공부하고 오늘은 이것만 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자, 둘 다 공동체주의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렵지 않아요. 잘 따라오도록 합니다. 이분이에요. 맥킨타이어. 예. 사진을 좀 찾아봤더니 연세가 많이 들어있는 모습의 사진이 많았고요. 알레스데어 맥킨타이어고요. 29년생인데 아직까지 살아 계십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 윤리 철학자, 영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영국 대학에서 이제
가르치셨고 대표적인 덕윤리학자입니다. 예. 여러분이 아는 그리스 철학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 하면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봤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대표적인 덕윤리학자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와 함께 항상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맥킨타이어입니다. 이분의 대표 저서는 덕의 상실이라고 있는데요. 선생님도 아직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자, 이분입니다. 네, 아직까지 연세가 꽤 있으시죠? 그러면 이분이 생각하는, 맥킨타이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건가? 일단 그의 주장 속에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볼까요? 첫 번째, 개인의 자유와 선택보다는 공동체가 이때까지 해왔던 전통, 그리고 공동체가 유지해왔던 역사를 중시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맥킨타이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공동체주의와 유사하다 봐야 되겠죠. 네. 공동체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학교여도 좋고 아니면 작은 가족도 하나의 공동체겠죠. 개인의 어떤 자유, 개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이걸 완전 무시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정이, 그 학교가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역사적으로 유지해왔던 그런 역할, 거기에서 주어진 의무 이런 것들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을 말하겠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공동체와 분리된 독립된 존재가 아니더라. 그렇기 때문에 성현옥이라는 사람도 미추홀웨고라고 하는 그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결국 미추홀웨고 속에 교사 성현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현옥아, 너가 미추홀웨고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될 역할, 해야 될 의무를 충실히 하거라.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 우리 하나 체크해 둘까요? 그래서 이 맥킨타이어가 보는 자아, 나라고 하는 거는요. 역사적 자아 또는 서사적 자아 그리고 연고적 자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연고라고 하는 건 속해 있는 소속을 말하는 거죠. 연고. 바르는 거 아닙니다. 연고주의 할 때 그 연고인데요.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는 구성원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중시한다는 거. 그래서 역사적 자아, 서사적 자아, 연고적 자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용어가 어렵죠. 이런 거는 좀 메모해 두고 공동체주의에서의 나, 개인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맥킨타이어의 대표적인 지문입니다.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녀이자 어떤 도시의 시민이며 국가의 일원입니다.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여기 문장을 체크한 이유는요. 바로 공동체주의를 엿볼 수 있는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서예요.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나 개인을 완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개인 전체를 위해 희생해 이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 개인도 중요하지만 결국 성현옥 너도 엄마 아버지의 자녀고 그럼 그 속에서 너의 역할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속해 있는 도시 인천의 시민이고 그럼 인천 시민으로서 해야 될 의무들이 역할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말을 좀 강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가족, 우리 도시, 우리나라로부터 다양한 빚과 유산, 그리고 기대와 의무를 물려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쌤 생략을 좀 했어요. 이런 걸 중시할 때 정의로운 삶이 출발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롤스, 특히나 노직 같은 그 자유주의자 중에서도 좀 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노직과의 생각과는 조금 온도차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공동체주의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중에 중간고사를 보게 되겠죠.
지문을 보면 지문에서 이거는 자유주의자에 관련된 지문이구나.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동체를 강조하고 공동체 속에 나의 역할을 강조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맥킨타이어 금방 구분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분은 왈처예요. 마이클 왈처. 네. 이분은요, 이분도 아직까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십니다. 미국의 철학자고요. 이분도 뭐 미국의 유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하시고 지금도 어떤 명예직에 있는 걸로 봤는데 선생님이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왈처도 찾고 맥킨타이어도 찾고 하면서 뭐 구글이나 이런 자료를 좀 많이 뒤졌는데 사실은 나무위키라는 그 사이트 있죠. 그건 사실 정식 무슨 검색 정보를 취하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위키에 그 맥킨타이어의 뭐 이렇게 여담에 뭐라 나와 있냐면 수능에 등장한 현대 철학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위키에도 이 맥킨타이어는 수능에 나오는 많은 사상가들 중에 수능에 나오는 철학자다. 근데 왈처도 수능에 나옵니다. 현대 철학자 외에도 뭐 나오는 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 선생님 혼자 그냥 재밌었다고요. 그래서 나무위키에 수능에 나오는. 그리고 예전에 그 우리 1학년 그 수업 시간에는 언급이 안 된 학자인데요. 그 생활과 윤리 배우다 보면은 학자 중에 피터 싱어라고 나와요. 동물 중심주의를 주장했던. 그 분의 이론이 수능에 잘 나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학교는 아니에요. 선생님도 들었던 얘기인데 그 수능에 많이 나오니까 그분은 여기 왈처나 아니면 앞에 나왔던 맥킨타이어처럼 그만큼의 연배가 있으신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소속 단체에 이메일을 보냈는지 뭐 메일 주소를 보고 했는지 그분께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고3 수험생인데 대학을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신의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영어로 이메일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자가 답장을 보냈다는 미안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좀 웃겼어요. 그리고 나무위키에 이런 사람들의 뭐 수능 관련되는 얘기들이 막 올라있는 거 보니까 좀 약간 어이도 없고 웃겼어요. 자, 넘어갈게요. 미안해요. 자, 마이클 왈처인데요. 이분은요, 요 책이 유명합니다. 책 소개는 좀 이따 하고요. 이 왈처가 생각하는 그럼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가? 바로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다원적 평등이 뭐냐는 거예요. 평등이 뭔가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다원적 평등이 뭔가 궁금하죠, 그죠? 그래서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마이클 왈처의 책이 있어요. 이 책 물론 뭐 항상 위시리스트 바구니에 항상 들어있고 보겠다고 항상 이렇게 책장에는 있지만 아직 보지 않은 책입니다만은 정의와 다원적 평등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내용이 선생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과 많이 일치를 합니다. 다원적 평등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왈처는 다원적 평등이 실현되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다. 그럼 다원적 평등이 뭐냐? 서로 다른 가치는 서로 다른 분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서로 다른 분배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된다. 아마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가치는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서 분배하라. 글은 쉽지만 쉽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조금 찾아봤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안전, 복지, 돈과 상품, 정치, 권력, 공직 이렇게 다른 가치들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이제 안전하고 선생님이 공부를 할 건데요. 선생님이 사는 동네는 연수동이에요. 연수동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뭐 스퀘어원 있고 그쪽이에요. 정말 가로등이 잘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신호등을 건널 때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 뭐 너무 늦은 밤은 아니지만은 좀 뭐 불편함이 아주 뭐 이렇게 공포심을 너무 어두워서 불안하거나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참 선생님이 살고 있는 이 동네는 가로등이 참 잘 돼 있어요.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가끔 부산에 선생님 집 있죠. 부모님 사시는데. 거길 가보면 너무 답답하고 너무 어두워요. 같은 시간인데도. 봤더니 가로등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또 그 지역은, 선생님 부산에 사는 지역은 유난히 그 어르신들이 좀 많은 사는, 연세 드신 분이, 학생들, 젊은이보다는 연세 드신 분이 좀 많이 살고 거리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동네거든요. 그렇다면 안전과 복지, 가로등을 설치를 만약에 해야 된다. 이것을 분배하려고 한다. 그러면 가로등이 필요한 곳에 분배하는 것이 맞겠죠. 지금 이미 선생님이 연수동 구석구석을 다 가보진 않았지만은, 선생님이 사는 그 동네는 예, 전등 좋고 보도블록도 어른들 발 잘 넘어지지 않도록 보도블록도 잘 마련돼 있고, 그리고 사실은 크게 이렇게 걸으면서 불편함은 느낀 적은 없지만, 선생님 부산의 선생님 이제 집에는 좀 불편함이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안전과 관련된, 복지와 관련된 가치는 그것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서 삶이 조금 불편한 곳, 안전과 복지가 필요한 곳에 분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복지를 분배할 때는요, 바로 필요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돈과 상품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물건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훔치면 안 되겠죠. 말 안 하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맞는 그 물건 값을 지불하고 가지고 오죠. 말 그대로 그만큼 값을 지불하고 교환해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돈과 상품은요, 같은 가치를 에 맞게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분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정치 권력.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이런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가치는 어떻게 분배를 하죠, 우리가? 대통령 자리는 하나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고, 국회의원은 한 지역구에 한 자리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이 나와요. 필요한 사람을 줍니까? 아니면 그만큼의 가치를 지불한 사람에게 줍니까? 아니죠. 안전과 복지나 돈과 상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분배를 합니다. 우리 아까 얘기한 대통령,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그 가치를 분배하죠?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에 따라서 분배를 합니다. 안전과 복지는 필요한데 그것을 분배하고, 정치 권력은 토론을 통해서, 그리고 또 민주주의적 절차를 통해서 그런 가치를 구분하는 거죠. 네. 공직은요, 떠올려 볼까요? 시청의 어떤 부서에 이제 근무하고 싶어요. 그렇게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칩시다. 그거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까요? 필요한 사람에게요. 자, 여기서 일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그리고 자유교환, 이 자리는 얼마니까 얼마를 내고 가져가세요. 이거 아니죠. 그죠? 그리고 민주주의에 따라서도 아닐 겁니다. 공직은요, 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기회의 공정성. 다시 말하면 시험이나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얘기 잘 보세요. 맨 첫 번째 왈처의 정의가 밑에 설명한 보세요. 서로 다른 가치들은 안전과 복지냐, 돈이냐, 상품이냐, 정치 권력이냐, 공직이냐, 이렇게 다른 가치들은 이렇게 다른 기준에 따라서 분배가 되는 게 바람직한 사회라는 거예요. 그 왈처의 생각은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것들은 서로 그 영역의 기준에 맞게 분배를 할 때 그 사회가 바람직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나요? 근데 이제 이거가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왈처의 이 정의관이 마음에 와닿았던 게, 이론은 이래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은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사회를 봤어요. 정치는 보면 그 지역에 돈을 많이 가진, 재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정치도 좀 해보려고 한다거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점점점 자본주의 되어 가면서 경제력에 따라서 중요한 다른 영역의 가치들이 경제력의 영향을 받아서 분배받는 건 아닌가. 정말 다른 가치들은 다른 기준으로 각자 고유한 영역들을 인정해서 보이지 않는 투명 벽처럼 이렇게 각각의 다른 영역에서 분배도 하고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가 점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우리 사회도 뭐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영역에서도 많은 걸 쉽게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닌가. 이런 점들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말을 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그게 경제적이든 아니면 정치 권력이든 뭐 무방하다고 봐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이 다른 영역의 것까지 가치까지도 쉽게 소유하게 되는 현상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쉬운 예로요. 경제활동에서 성공한 사람이 정치까지 장악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각각의 영역을 쌤이 투명 장벽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각각 고유한 영역으로 그들끼리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 선생님은 왈처의 정의관을 공부하면서 약간의 좀 울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원적 평등이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영역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 다른 영역의 재화까지도 쉽게 소유하게 되는 현상을 반대하고요. 이런 글을 남겼네요. 부는 경제적 부겠죠. 경제적 영역으로 투명벽으로 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권력은 정치 영역이라는 요 또 하나의 또 영역으로 또 뒀으면 좋겠습니다. 각각의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각각의 다원적 평등이 실현될 때 정의로운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왈처는 공동체주의자면서도 이런 다원적 평등을 강조한 사람이라는 거. 네. 각자 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왈처의 내용은 각자에게 좀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왈처와 맥킨타이어를 공부할 때 왈처는 왈처대로 맞아. 부는 경제적 영역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정치 영역과는 좀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은 이 부와 권력보다는 뭐가 떠올랐냐면요. 무전유죄, 유전무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실은 어떤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벌을 주고 하는 교정의 영역 있죠. 그런 영역은 그 영역대로 존재해야 되는데 경제적 영역이 많은 사람이 또 거기 영역에서도 좀 더 쉽게 뭔가 길을 찾아가는 거는 이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왈처의 정의론이 뉴스를 볼 때건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 번씩 문득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맥킨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맥킨타이어 보면서 선생님 엄마가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선생님 엄마는 막내 며느리인데요. 네. 막내 며느리인데 제사를 우리 선생님 집안의 제사를 다 지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딸로서 엄마가 힘들어하는 게 보이니까 명절 때건 뭐 기제사건 그래서 힘들지 않냐 이랬더니 뭐 이렇게 뭐 엄마 나름대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맥킨타이어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당신의 삶,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이때까지 이어져 왔던 전통 그리고 이어져 왔던 그런 어떤 역사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마인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생각에 100% 동의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바라보는 학자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고 이런 것을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구나. 이 정도까지만 해도 여러분의 사고는 엄청 확장될 거라 봅니다.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은요.
권리와 의무, 사익과 공익의 조화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와 관련된 문제 간단히 풀고요. 그리고 관련 글쓰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준비하시고요. 왈처, 맥킨타이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롤스랑 노직을 너무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왈처와 맥킨타이어는 예, 식은 죽 먹기였죠. 자, 궁금한 사항들 댓글로 꼭 남겨주시고요. 선생님도 꼼꼼히 확인해서 예, 댓글, 대댓글 환영입니다. 자,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주면 거기도 여러분도 대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수고 많이 했고요. 2차 C 수업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